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띄워들 자료는요. 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죠. 인공지능, AI 투자 열풍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이게 뭐 세상을 바꿀 혁명이다, 아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처럼 그냥 꺼질 거품이다. 말이 참 많잖아요. 당신이 공유해주신 이 자료들 보면서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M3라고 부르는 소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있잖아요. 아, 네네. 이 기업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AI 인프라 구축에만 연간 800억 달러, 그것도 각각이요. 800억 달러요? 엄청나네요. 네,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이 자료들은 이게 과거 닷컴 버블하고는 좀 다르다. 일종의 산업 군비 경쟁 같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산업 군비 경쟁이라.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그럼 그 실체랑 닷컴 버블하고는 뭐가 다른지 그 차이점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제 기억에 닷컴 버블 때는 뭐랄까 수익 모델도 제대로 없던 스타트업들이 막 외부 투자금으로 연명하다가 돈줄 마르니까 그냥 무너졌잖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지금 AI 붐을 이끄는 M3 기업들은요, 이미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는 초우량 기업들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죠. 아, 이미 수익 기반이 탄탄하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면 메타, 여기 영업이익률이 43%나 돼요. 그리고 대부분 투자를 외부 자금이 아니라 자기들 번 돈으로, 그러니까 내부 현금으로 한다는 거죠. 아하. 이게 이제 닷컴 기업들하고는 재무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기업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그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다고요. 네, 그것도 중요해요. 닷컴 때는 뭐 PE 비율이 200배 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비이성적이었죠. 근데 지금 M7 평균 PE는 한 25배에서 30배,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도 높은 편 아닌가요? 물론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한데요. 중요한 건 이게 실제 이익 성장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뭐 엔비디아처럼 50배 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거긴 또 매출 성장이 정말 폭발적이잖아요. 아, 그쵸. 엔비디아는 정말. 네. 그러니까 닷컴 시대의 그런 막연한 기대감, 비이성적인 과열하고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게다가 지금 AI 기술, 특히 그 특정 작업 잘하는 인공협소지능, ANI라고 하죠. 이게 이미 생산성 향상 같은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을 뭐 20%에서 45%까지 높인다든지요. 그렇군요. 실체가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AI ROI 역설이라는 좀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네요. 어떤 기업은 AI로 40% 넘는 투자 수익률 ROI를 냈다고 하는데 다른 보고서 보니까 AI 도입한 기업 중에 25%만이 원하는 ROI를 얻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현재 AI 시장의 또 다른 핵심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완전히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죠. 양극화요? 네. AI 인프라, 뭐 GPU나 클라우드 같은 거 제공하는 소수의 기업들 있잖아요. 이네이블러라고 부르는데 엔비디아나 클라우드 기업들. 이런 데는 정말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인프라 파는 쪽은 돈을 번다? 그렇죠. 그런데 AI를 실제로 도입해서 활용하려는 대다수 기업들, 그러니까 어답터라고 하는 일반 기업들은요.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좀 애를 먹고 있는 거죠. 한 연구 보니까 생성형 AI 파일럿 프로젝트 중 거의 95%가 빠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95%요? 그럼 이건 마치 예전에 골드러시 때 금 캐러 간 사람들은 성공할지 말지 불확실했지만 옆에서 곡괭이 팔고 청바지 팔던 사람들은 꾸준히 돈 번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네이블러와 어답터의 관계가 딱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어답터 기업들이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나와서 투자를 줄이면요. 그럼 이네이블러 기업들한테도 영향이 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잠재적인 리스크예요.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도 하고요. 어답터들이 실망해서 투자를 줄이기 시작하면 지금 시장을 막 이끌고 있는 이네이블러들 성장세도 꺾일 수 있다. 그러면서 시장 조정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미래 예측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AI 시장이 닷컴 버블처럼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이 자료들에서는 시스템적인 붕괴, 그런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 그보다는 잔혹한 통합, 영어로는 브루털 컨솔리데이션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어요. 잔혹한 통합이요? 네, 시기적으로는 한 2026년 말에서 2027년 사이, 그때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 잔혹한 통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엠세고 같은 핵심 기업들은 살아남아서 오히려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할 거라는 거죠. 워낙 재무 상태가 탄탄하니까 어려움에 빠진 스타트업들의 기술이나 인력을 아주 싼 값에 인수하면서요. 아, M&A가 활발해지겠군요. 그렇죠. 반면에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그냥 기대감만으로 투자받았던 수많은 스타트업들은 좀 어렵겠죠. 파산하거나 아니면 헐값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M7 기업들 주가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성장 기대치가 경이로운 수준에서 매우 강력한 수준 정도로 낮아지면서 하락할 수는 있지만 펀더멘털 자체가 워낙 강해서 치명적이진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진짜 실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된다는 거군요.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도 결국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승자가 살아남았던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런 흐름이 반복될 수 있죠. 그럼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런 조정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투기적인 거품이 좀 거치고 나면 AI 혁명의 진짜 승자가 될 기업들의 지분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는 당신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서 현재 AI 투자 환경이 닷컴 버블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 거대 기업 중심의 군비 경쟁이고 또 실제 수익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AI, ROI 역설 같은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향후 시장은 완전한 붕괴보다는 통합의 형태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AI 기술 자체의 그 엄청난 잠재력과 현재 시장의 이 뜨거운 기대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가. 바로 이 점이겠죠. 오늘 이 심층 분석이 당신에게 AI 시장을 보는데 좀 유용한 관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 올지도 모르는 이 잔혹한 통합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은 이 AI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고 또 어떤 위험에 대비해야 할까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